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조우인의 가사 자도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임금에게 버림받고 감옥살이한 억울한 신하의 하소연입니다. 옛날에 감옥은 아마 이렇게 생겼는 것 같습니다. 행리들이 보초를 서고 있고 이 안에 감옥이 있죠. 감옥에 3년 정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교실 떠났지만 좋은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자신을 죽음을 애도하는 글,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입니다. 자, 임금에게 버림받고 감옥살이한 억울한 신하의 하소연, 조우인 가사 자도사 해설. 자, 조우인이 감옥에서 죽을 것을 예상하고 쓴 작품입니다. 원문을 보면 쉽지 않지만 현대 풀이가 쑥덕에 실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생략된 부분도 현대어로 풀어서 전편 다 담았습니다. 자, 자도는 자신을 추도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애도한다는 것이고, 애도는 죽은 사람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도사는 스스로 죽음을 슬퍼하는 그림이 죽음을 각오하고 쓴 글이기도 합니다. 정인홍과 이이첨은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해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합니다. 조우인은 임목대비를 안타까워한다는 내용의 시를 썼다고 3년간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쓴 작품으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죽은 후에라도 결백과 충정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정철의 사민곡, 송민곡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정서의 정과정, 사민곡, 송민곡. 이 작품들 전부 다 유배문학이죠. 유배 가서 지은 유배문학이고요. 조이의 또 만분가도 있습니다. 역시 또 유배 문학입니다. 이런 작품도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국어 공부 방법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외화역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100% 실패합니다. 국어는 문제와 본문, 답지, 보기만 해석 잘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풀어낼 능력을 기르지 않고 답만 찾는다면 국어 실력이 올라갈 수 없죠.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조우인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임목대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은 시를 지었습니다. 자, 조우인의 반대편에 있던 대북판은 조우인의 시에 광해군에 대한 불경스러운 마음이 드러났다고 모함합니다. 이로 인해 조의는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자도사는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의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처지를 지상으로 적강한 선녀에 비유하고 임금을 천상계의 옥황상제에 비유하며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모함한 대북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우인은 야인물을 통해 임금의 소식을 알게 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이를 몰라주는 임금에 대한 원망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 설정, 천상계의 님을 지상계의 화자가 그리워하는 태도, 유상구절 등이 있어서 정철의 사민곡, 송민곡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을 원망할 뿐 아니라 심지어 님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모습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또 좀 다릅니다. 작품 읽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 자도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겠죠. 영창대군은 우선 선조의 아들입니다. 임목대비의 소생이었으나 이이첨 등의 무고로 광화에 유배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비운의 왕자죠. 임목대비는 조선 선조의 계비인데 선조 35년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광해군이 즉위하자 정인홍, 이이첨 등 대북파의 모함으로 폐위되었다. 인조 반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자, 계축 옥사가 있는데요. 광해군 5년에 대북파 정인홍, 이이첨 등이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고 역모하였다는 구실로 소북을 축출한 옥사로 영창대군도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축일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광해군 때 궁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소필입니다. 자, 광해군 5년에 광해군이 어린 아우 영창대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대비를 서궁에 가두었을 때의 전경을 일기체로 적었습니다. 우리 일기체로 적은 삼성일기도 이거 들어 있습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 수특에는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전편 다 해설했습니다. 임양한 일편단심 하늘에서 받았으니 일편단심은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한조의 붉은 마음, 충성심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받았다. 하늘에서 받았으니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정몽조의 단심가가 생각나네요.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구절이 있었죠. 삼생의 인연이요 지은 마음 아니로다. 삼생 오래된 인연이다. 전생, 차생, 내생의 인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만났다. 지은 마음은 꾸민 마음이죠. 꾸민 마음이 아닌 진심이다. 나는 입만 생각한다. 그 임을 향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죠. 내 얼굴 내 못 보니 보기 좋다 할까마는 내가 내 얼굴을 요즘 거울 보면 볼 수 있지만 옛날에 거울도 드물었겠죠. 내가 봐도 아마 못났을 것이다. 민낯이 곱든 밉든 생긴 대로 지녀 있어. 민낯은 화장하지 않는 얼굴이죠. 생긴 그대로 살고 있다. 연지분이나 백분도 쓸 줄 모르거든. 연지분, 백분은 화장품이잖아요. 그 화장술도 쓸지 않는다. 생얼이다. 요즘은 생얼이죠. 저는 뭐 농담입니다만 화장품을 안 바릅니다. 건조할 때는 존슨즈 베이비 로션만 바릅니다. 하얀 이와 붉은 입술 지녔노라 하리이까. 하얀 이와 붉은 입술은 단순 호치입니다. 자도사 우문에는 단순 호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인의 얼굴을 지녔노라 하리이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쁘지도 않다. 이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지요. 이 임을 만나 보아 섬길 일 생각하니, 임을 만나서 섬길 일, 임과 함께 할 일을 생각하니, 이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죠. 고운 얼굴 믿자 해도 고운 때가 얼마이며, 내가 뭐, 지금 아직 젊으니까, 이건 믿자 해도 고운 때는 얼마 안 간다. 아름다움은 오래 가지 못한다. 조물주가 시기하니 사랑의 기약할까? 조물주가 시기한다. 이건 사랑의 상해물이죠. 조물주는 절대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조물주가 시기하면 사랑을 기약할 수 없죠? 자, 사랑을 기약할 수 없다. 서리적 표현입니다. 서리적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방년 15세에 배운 일이 전혀 없어. 방년, 꽃다울 방자고 해년자입니다. 꽃다운 나이 15. 우리 15은 참 아름다운 나이죠. 배운 일이 없어 동쪽바다 맹주시를 은하수에 씻어내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동쪽바다 맹주시는 좋은 시이죠. 좋은 시를 은하수에 씻어내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바느질을 하겠다. 원앙의 배틀 위에 봉 한 문이 놓았잖아요. 원앙의 배틀은 아마 원앙문의 배틀이겠죠. 배틀은 배를 짜는 도구입니다. 봉황무늬는 임금의 옷에 사용하던 그런 무늬입니다. 내 손에 생긴 재주 용하다 할까마는 내 솜씨가 용하지 않다.
용하다고 할 수 없지만 마름질로 재어내면 임의 몸을 감싸려니 마름질은 옷을 만드는 일입니다. 옷을 만들어내면 임이 입을 수 있는데 임은 모르셔도 나는 임을 믿어. 임은 모르겠지만 임과 관계없이 나는 임을 믿는다. 조만간 좋은 시절 손꼽아 기다리니 좋은 시절은 뭐겠습니까? 임과 함께할 그날이죠. 향구의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간다. 향규는 여인들의 방입니다. 이 시의 화자가 여자의 임을 알 수 있겠죠. 그 세월이 잘 지나간다. 우리 반대로 일일 여삼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3번 가을 같다. 이건 시간이 안 간다는 뜻이죠. 인생이 몇 날이며 이 내 몸은 의할고 인생이 얼마 안 되는데 몇 날이며 얼마 안 되는데 이 내 몸은 또 왜 왔고 이 내 몸은 어떻게 할고 나도 마찬가지다. 시간은 가는데 임은 연락이 없고 답답하죠. 의문형으로 안타까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할고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고요. 주렴을 손수 걷고 어깨에 내려가. 주렴은 발입니다. 발을 이렇게 쳐놓고 어깨는 계단이죠. 계단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그죠? 발과 계단은 정철의 가사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임 계신데 바라보니. 오색 깊은 기른 곳이 바로 임이 있는 곳이겠죠. 임 계신데 바라보니. 이거는 임을 그리워하는 행동이죠.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보입니다. 연군의 정이 나타나고요. 안개문 구름창 천리말리 가렸으라. 안개 낀 문과 구름 낀 창이 천리만리를 가렸으라. 자, 이거는 뭡니까? 장애물이죠. 안개 낀 문과 구름 낀 창. 아름다운 창이지만 임금과 나 사이의 장애물이 됩니다.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이 아셨는가? 인연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삼생의 인연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외로운 청단으로 광항궁에 날아올라. 청단은 난새인데 상스러운 새입니다. 이 청단을 타고 광항군은 달나라 궁전, 임금이 계신 곳이죠. 임금이 계시면서 날아올라. 듣고서 못 뵙던 임 첫낮에 잠깐 뵈니. 그걸 어떻게 처음으로 잠깐 뵀는데 내 님이 이뿐이라 반갑기를 가름할까. 내 유일한 님이다. 이 임이 내 유일한 님이다. 반갑기를 가름할까. 반갑기를 비교할 곳이 없다. 정말 반갑다. 자, 의문의 형식으로 반가움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게 서리적 표현입니다. 임을 만난 반가움입니다. 이렇게 뵙고 다시 뵐 일 생각하니 3,000명의 미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있고 궁궐의 고운 여인 좌우에 벌려 있는데 이건 뭡니까? 내 아닌 다른 신하들이죠. 궁궐에 있는 여인들인데 자신을 모함한 신하들 바로 대북파, 정인홍, 이이첨을 뜻합니다. 수줍은 빛바랜 화장을 의리가 자랑하며 빛바랜 화장, 그 못난 화장이죠. 못난 화장 자랑할 것도 없다. 화장 여성임을 보여주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탐탁지 않는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할까? 탐탁지 않는 태도, 아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런 태도이니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도 서리적 표현이고요.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가 드러납니다. 난간에서 피눈물을 푸른 소매로 훔치니, 푸른 소매, 여자의 소매죠. 소매로 훔치며 옥경을 떠나서 하계에 내려오니, 옥경은 임금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계는 이 아래 내가 있는 곳이죠. 옥경은 옥황상제의 궁궐 천상계고 임금이 계시는 궁궐이고요. 하계는 지상계에 내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건 여인들 관심들의 모함으로 임과 지금 이별한 거죠. 인생이 방명하여 이처럼 생겼는가? 인생 방명은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납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되었는가? 자, 이거는 내 운명 때문이다. 그래서 운명적 인생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쓸쓸한 10년 세월 그림자 벗을 삼고 벗이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림자가 벗이었다는 거죠. 임없이 독수 공방하는 10년. 이 10년은 어쩌면 정서적 거리입니다. 구체적 거리가 아니고요. 임이 없으니 그림자가 친구다. 아쉬운 마음에 혼자 하는 말이 임은 내 님이라. 나의 님인데, 나는 내 님인데 왜 나를 버리시는가? 자,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죠. 임을 왜 나를 버린다고 원망하는 정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그 안이 불쌍한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안이 불쌍한가? 임금이 불쌍하다는 게 아닙니다. 임이여 내가 불쌍하지 않는가? 대리법이죠. 자, 임과 이별한 슬픔입니다. 정조를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그럼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죠. 일편단심, 연군의 정입니다. 좋은 때에 돌아오면 다시 뵐까 하였더니 과연 내 님이 전냐 아니 버리시어. 자, 정말 님이 나를 아니 버리시어. 삼천리 약수의 청조사를 건너오니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바리대기라는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바리대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한 약을 구하러 이 삼천리 약수를 건넙니다. 이 삼천리 약수는 워낙 뭡니까 비중이 그럴까요? 깃털도 깔아앉는 그런 이거는 먹는 약이 아닙니다. 깃털도 깔아앉는 그런 물입니다. 그걸 삼천리를 내니까 건너기 어렵죠. 이건 바로 장애물입니다. 신선이 살았던 전설 속의 강인데요. 이거는 나와 님 사이 장애물이고요. 청조사, 청조사신, 청조는 약수를 건널 수 있는 상상의 시입니다. 청조사 건너오니 그 임의 소식을 들고 왔죠. 임이 보낸 사신입니다. 그죠? 임의 소식 반가이 듣겠구나. 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탄적 어조로 기쁨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 해 헝클어진 머리 틀어서 집어 꽂고 머리를 가지런히 하고죠. 여성 화자임을 보여줍니다. 뭐 이런 문제도 또 나왔습니다. 두 눈의 눈물 자국 분도 아니 발라. 눈물 자국을 있는 그대로 분도 안 바르고 이거는 이미 보고 싶어서 급히 서두르는 그런 모양입니다. 먼 길 멀다 않고 허이허이 들어오니 허겁지겁 들어오니 그리던 얼굴 못 본 듯 만 듯 하고 있어. 심술궂은 시샘은 어찌하여 하단 말고. 심술궂은 시샘은 자신과 임의 사이를 시샘하는 것들이죠.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 비단 만들듯이. 자, 요거는 시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얼룩덜룩 아름답게 조개 무늬 비단이 짜였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인용한 건데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간사하게 남을 침해하는 자들을 풍자하는 말이랍니다. 이건 뭐 이 자체의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이 구절의 의미가 간사하게 남을 침해하는 자들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옥도리의 18이가 범을 지어내니 옥도리의 18이가 이게 바로 간사한 18이들이니까 간사한 신하들 8위 때는 바로 자신을 모함한 간신들입니다. 온갖 허물을 지어내니까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거니와 내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해가 있어. 내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하늘에 해가 있잖아요. 이미 짐작 안 하실까? 이 해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존재죠. 이걸 다시 쉽게 말하면 임은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내 마음을 몰라주죠. 그것일랑 던져두고 서러운 뜻 말하려니 임에게 막 내 서러운 뜻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100년 인생에 이 내 임 만나보아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첫 말씀 믿었더니 내 100년 인생에 만나본 유일한 임이지 않습니까?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은 산과 바다같이 사랑하겠다는 말씀, 임금과 신하의 변치 않는 믿음을 뜻한답니다. 이 말씀을 믿었는데 배신당하였죠. 그 사이 무슨 일로 임행세 버려두고 임금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임금에 대한 원망이고요. 옷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는가? 옷 같은 얼굴, 임금의 얼굴을 못 보고 혼자 앉아서 그리워하는가? 임을 못 보고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실증났던가 박복한 탓이런가? 이건 뭡니까?
사랑이 식었는가? 내가 복이 없는 탓인가?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이 끔찍하여 장문지척을 얼마나 가렸기에. 장문지척은 긴 문 가까운 곳, 긴 문 가까운 곳은 바로 님이 계시는 곳이죠. 대궐 아니다 그죠? 경박한 난봉꾼도 꿈에도 아니 뵈며. 경박한 짓을 하는 사람들, 간신들도 없고 소양의 노래소리, 예 듣던 소리도 오되. 소양은 임금이 있는 곳입니다. 소양은 임금이 있는 곳인데 소양의 노래소리는 하늘의 노래소리입니다. 하늘의 노래소리가 옛날과 같이 들리는데 장문을 굳게 닫고 아니 연다는 말인가? 분명히 임금의 소리가 들리는데 장문, 궁궐의 문을 굳게 닫고 열지도 않네. 나와 임금 사이의 장애물이 바로 장문입니다. 풍상이 섞어지고 수많은 꽃은 떨어지니. 풍상은 바람과 설인데 이 바람과 설은 꽃을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러 떨이 노란국화 누굴 위해 피었는고. 이 여러 성의 노란국화는 지조가 있는 신하 충신이죠. 자기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천지가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삭풍은 북풍 거센 바람입니다. 삭풍, 풍상은 전부 다 어려운 정치 현실을 뜻합니다. 하루를 볕을 쬐는들 열을 추위 어찌할라. 하루 임금의 얼굴 본다고 나머지 날 추위를 어찌할 수 없다. 이거는 추위를 이길 수 없다. 서리법이죠. 어지러운 정치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끼워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바느질 뿐이죠. 은침은 은바늘을 빼어내어 오색실을 끼워놓고 임의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은. 그 임을 위해 하는 일, 내가 옷을 만드는 것이죠. 연군의 정입니다. 천문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천문구중은 구중궁궐 대궐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나의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니 갈 길이 참 아득하다. 아내자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실까? 내 이 마음을 이미 언제 살피실까? 이미 알아주지 않는다. 여성의 화자임을 보여주고요. 음력 섣달도 다시나니 봄이면 늦으리. 음력 섣달은 춥잖아요. 음력 섣달은 12월이죠. 음력 섣달은 옷이 필요한 겨울이고요. 봄은 이 옷이 필요 없잖아요. 추운 임을 위에 지은 옷이 봄날이면 소용없다는 것을 봄이면 늦으리 이렇게 한 겁니다. 동짓달 자정이 지난 밤에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로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다른 집들은 대문을 여는데 나는 문을 꼭 닫았다. 다른 집과 달리 문을 닫는 대비적 행동이죠. 임이 찾을 리가 없었어죠. 또 임에 대한 지조와 정절을 지키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무의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봄이 되면 서리가 녹잖아요. 들가에 매화는 몇 봉오리 피었는가. 봄이 되면 매화도 피잖아요. 나는 문을 닫고 있으니 모르죠. 서리와 매화는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연물인데요.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였으니 그 상황을 내가 알 수 없다. 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간장이 다 썩어 늑조차 그쳤으니. 간장은 마음이잖아요. 간장이 녹는 심정은 굉장히 애달프겠죠. 너 정신도 없다. 천줄기 눈물은 피되어 솟아나고. 눈물이 피가 되었다. 눈물이 피되었다.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의 정서입니다. 원밍, 오타가 있네요. 오타가 들어있습니다. 반백청등은 빛조차 얻어라. 반백청등은 벽에 걸린 푸른 등불이죠. 벽가운데 걸린 푸른 등불인데 이거는 기다림의 이미지입니다. 이미 올까 싶어서 불을 밝혀놓고 있죠. 자, 그런데 벽 가운데 걸린 등불이 희미해졌다는 것은 밤이 깊었다는 뜻입니다. 깊은 밤이 되도록 임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금이 많으면 매분화 하련만은. 황금은 돈이잖아요. 매분은
무엇을 부를 사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돈으로 총애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인데 고사가 있습니다. 한 무제 때 진화교가 아마 상녀에게 황금을 주고 글을 짓게 하여 자신에게 무심했던 무제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매부해서 사랑을 얻었는 거죠. 나는 황금도 없잖아요. 백일이 무정하니 빛을 쏘냐. 자, 여기 또 나왔습니다. 자, 또 반복이 됐는데 제가 조금 자,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 빛을 쏘냐. 백일은 밝은 해죠. 임금입니다. 뒤집힌 동이는 버려진 자신입니다. 버린 자신에게 비칠 수가 없다. 이미 무정하니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서리법이고요. 해와 달이 아무리 밝아도 물덩이 밑바닥까지 비칠 수 없다. 임금이 아무리 밝아도 내한테까지는 안 온다. 이런 뜻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다. 자, 억울한 자신의 사연이죠. 근데 이것도 말도 못할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니니를. 공교는 말솜씨입니다. 말솜씨 없고 눈치도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요? 조물주가 한 일인데 누구한테 묻겠느냐? 조물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운명이다. 이런 뜻이죠. 창에 비친 달에 가느다란 한숨 다시 짓고, 창에 비친 달은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고요. 한숨 다시 짓고는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 슬피타니. 아쟁은 검은 겁니다. 이 원망의 노래라도 연주해서 위로받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검은고 줄 끊어져 다시 읽기가 어렵구나. 여기는 또 검은고조차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 밑에 보면은 알아주지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오사 백아제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은고를 잘 친 백아는 자신의 음악을 잘 듣는 종자기가 죽자 검은고를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검은고줄도 이렇게 끊어졌다. 내 말 들어줄 사람도 없다 이런 거죠. 나의 원망조차 들어줄 수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죽여서 자규의 넋이 되어. 자규는 우리 두견세인데요. 또 접동세, 부력이 이렇게 얘기하죠. 슬픔과 한의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달래꽃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이 자규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슬픔의 정서, 한의 정서인데 내가 죽었으니까요. 한을 갖고 죽어서 된 자규가 되어서 이런 슬픔의 한을 가진 새가 되어서 밤마다 이하의 피눈물을 우러내요. 밤마다 이하의 피눈물. 야, 백꽃인데 백꽃은 희잖아요. 흰 백꽃에 피눈물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피눈물이 굉장히 진하게 보이겠죠. 흰색과 붉은색을 대비하여 슬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경잔호를 섞여 임의 잠을 깨우리라. 이하의 자규가 되어서 내가 울면서 오경잔월, 오경잔월은 새벽까지 남은 달입니다. 새벽까지 남은 달을 섞어서 임의 잠을 깨우리라는 것은 자기가 울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다. 임에 대한 원망의 표출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가사고요. 유배가사고 중신 연주지사입니다. 자, 성격은 연정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호소적이고 또 의지적 또 원망적이기도 하죠. 주제는 임금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또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일편단심이죠. 어지러운 정치를 한탄하고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작가가 광해군 때 시를 잘못 써서 화를 입었다.
3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정상계와 지상계의 공간을 설정하여 자신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의 애절한 심정을 남녀 관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충정 일편단심이 드러납니다. 감탄형 의문형 의미로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요. 의미 리라를 통해 의지를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리라 하리라 의지가 드러나죠. 보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경에도 나오는 내용도 있고 또 뭐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